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어떻게 하면 원서를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지 그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말씀드린 이 책 읽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두꺼운 딱딱한 하드커버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작은 책은 또 귀엽지 않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는 이런 게 굉장히 두꺼운 이런 책이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고 표지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조그만한 책도 좋아해요.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사이즈가 보이시죠? 한국 책에 비해 미국 책은 사실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독립서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판형도 다양하고 표지도 예쁜 책들이 많아서요. 저는 주로 이런 책들을 이용하는 편이고요. 이 책은 제가 나중에 소개를 드릴게요. 굉장히 얇고 표지도 예쁘죠? 이 책은 제가 기획서를 쓰려고 최근에 구입한 책이고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책을, 한국 책도 그렇지만 병렬적 독서를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여러 책을 동시에 읽고 있고요. 제가 요새 이 책을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원서를 읽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사실 영어를 전공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영어 가르치는 걸 업으로 삼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오늘 내용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또 10년 넘게 번역가로 일해왔고 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에서와는 달리 제가 접하는 원서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떤 책이든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혹은 나의 난이도에 맞는 원서를 골랐다고 해서 책장을 딱 열자마자 막 몰입해서 읽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시대적 배경이나 문체 같은 게 나에게 확 와닿지 않을 경우 이렇게 금방 몰입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 저는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레이백한 다음에 뭐 굳이 어려운 단어 뭐 이런 거 이해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보다는요. 그냥 이 느낌이랑 문체 배경에 좀 익숙해지겠다, 스며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편안하게 보는 편이에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대충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한번 조금 익숙해졌으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연필을 들고 보기 시작합니다. 한국 책을 읽을 때와 동일하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요.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물결 표시도 하고 모르는 구문이 나올 경우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하고 이렇게 괄호를 쳐놓기도 하는데요. 이 모르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걸 도대체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찾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보통 작가가 한 책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단어라면 사실 맨 처음이나 뭐 두 번째, 세네 번째 나왔을 때 바로 캐치하고 찾아두는 게 좋아요. 분명 뒤에 또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또 읽다 보면 다른 문장에서 이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고 내 걸 확실히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어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또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단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꽃 이름, 세제 상표 같은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보일 경우는요. 굳이 읽는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일일이 검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다면 찾으셔도 되지만요. 그리고 저는 원서를 회화 교재로도 사실 사용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Mermaid in Brooklyn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가 웨줄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웨줄을 그 삼각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근데 그 저자는 그걸 동사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모차를 이제 주인공이 밀고 가는데 그 아래쪽 짐칸에 이제 짐을 쑤셔 넣을 때 그때 웨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나도 쓸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건 확실히 저의 표현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거 보면 그 문장을 통째로 5번에서 10번 정도 그냥 입으로 말해서 외워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자기가 다음에 쓸 수 있거든요. 뭐든지. 그런 식으로 회화 교재로도 저는 원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을 때 그 원서의 재미를 조금 느끼셨으면 해요. 제가 영어 공부에 관한 다른 전자책에도 썼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원서를 직접 읽으시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단지 그냥 영어 표현?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번역본을 읽는다고 쳐보세요. 번역본의 주인공 이름이 짐이에요. 그러면 한국어로는 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원서를 읽으면 짐이 정말 J-I-M-Y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랑 짐이라는 한국어로 보는 거랑 이게 와닿는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렇게 아예 원서를 읽을 경우 문장 자체도 그러고 이 배경 같은 게 흡수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흡수되는 그 깊이가 달라져요. 뭔가 입체적으로 더 느껴진달까요? 이 책에 더 몰입해서 더 빠져서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재미를 알고 원서를 고르시고 또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심, 재미, 흥미 이거와도 또 연관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뭐 지식 습득 뭐 이런 거 아무튼 뭔가 다른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브루클린 책방 책에도 썼는데 아이를 통해서 내가 재미 때문에 책을 읽는구나. 내가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원서 역시 재미있어야 오래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재미나 관심도 흥미라는 건 한 사람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대에는 별로 재미없게 읽었던 책이 뭐 40대, 50대가 돼서 다시 봤더니 너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다시 그 책을 원서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이처럼 지금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관심사를 반영한 원서를 골라서 꾸준히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제가 원서 읽는 나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이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원서 읽는 방식을 또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막 추천하는 그런 방법들만 무조건 따라할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방식을 정립을 하셔서 꾸준히 읽어 나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앞으로 제가 또 다양한 원서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쭉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